두 번째 발표는 화성 송산면 일대 3.1 만세운동 참여자 재판 관련 기록의 분석과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민족문제연구소의 이용창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이용창 선생님께서는 일제강점기 항일 독립운동을 주로 연구하고 계신데요. 오늘 학술회의에서는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를 비롯해서 일제의 사법기록을 통해서 재구성해본 화성 송산면 일대의 3.1 만세운동에 대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민족문제연구소의 이용창 선생님 모시고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1시 50분까지니까요. 발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시계로 50분입니까? 55분이요? 50분 해주십시오. 25분 아닙니까? 55분 해주십시오. 예, 방금 소개받은 이용창입니다. 준비를 하느라고 했는데요. 장수가 뭐 이렇게 발표문도 분량이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화면을 계속 보면서 넘기면서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은 나름대로 했는데요.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뭐라고 딱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인물과 사건에 대한 부분을 연속되는 자료로 이제 통일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 좀 주안점을 뒀습니다. 이걸 감안을 하셔서 보시면 좋겠고요. 발표문에 한 서너 군데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설명을 드리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화성 지역이라고 하는 좀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화성시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원, 그 전에는 이제 수원군에 속해 있었고, 그 전에는 남양군에 전체가 속해 있었죠. 그러던 것이 해방 이후에 이제 화성군 또 화성시로 지금은 90만이 넘는 거대 도시로 발전을 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수원 지역과 독립운동과 관련해서는 지역을 구분하는 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화성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나 연구자들도 그런 그 수원으로부터의 뭐라 그럴까요? 독립이라 그럴까요? 그런 거에 좀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독립유공자 공문록을 보면 뒤섞여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화성, 어떤 경우는 수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잡히지가 않습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잡히질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화성 지역 출신으로 현재 한 130여 명이 포상을 받았는데, 그중에 3.1운동으로만 98명입니다. 단일 지역, 그리고 군 내에서도 당시로서는 한 수원군의 반 정도 면이 속해 있는 곳에서 이렇게 많은 3.1운동에 이제 포상자가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치열하게 운동이 전개됐고, 일제가 굉장히 주목했던, 또 내란죄로 처분하려고 했던 곳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일제 순사가 2명이 한꺼번에 시차는 있지만 처단된 곳은 전국에서 유일하다. 이런 점이 있고, 또 제암리, 또 학살 사건과 관련된 제암리 고주리 4.15 학살 사건이라고 합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화성 지역에서는 지금 굉장히 그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현양 사업이라든가 연구 사업, 또 자료, 이따 판결문 같은 걸 소개해드리겠지만 여기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성의 독립기념관이 내년에 아마 준공을 하는 그런 시점에 있는, 그래서 지역적으로 굉장히 3.1운동의 성지라고 하는 자부심이 굉장히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만큼 또 연구에 대해서는 사건 내용, 또 시위 전개, 이런 특성이나 관련된 내용은 나름대로 연구가 돼 있지만 지역적으로도 또 연구에 대한 또 편차가 있습니다. 장안우 정면이 한 2-3
논문이 있고요. 또 제압리와 관련된 게 제일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큰 권역으로서의 이제 송산면 일대에는 연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이 장안우정면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또 화성시 독립운동 관련 사업을 했던 경험으로 그런 자료들을 일군을 또 파악하게 됐습니다. 일단 뭐 내용상으로는 그런 부분을 이제 넘어가고요. 예,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수원군 관내도 42년인데요. 그 초록색으로 칠한 곳이 그러니까 거의 반 왼쪽이 다 지금의 화성 시의 관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초록색의 왼쪽이 지금 송산 사강 쪽, 송산 서신 마도 이쪽이고요. 남쪽 밑에 있는 네 개시 이제 오른쪽이 향남 팔탄 쪽이고요. 왼쪽에 두 곳 바다를 끼우고 있는 곳이 장안우정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3.1운동 DB 서비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당시의 시위가 있었던 송산 서신면 일대. 보통 이제 송산면이 주로 사강시장 당날이 있었기 때문에 송산면 만세시위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100% 구체적으로 수치적으로 통계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1000여 명 이상의 주민들이 모여서 만세운동을 극렬하게 했다. 그러니까 송산면민만 있던 것은 아니고 그 인근에 서신면, 마도면 이 세 지역 또 오른쪽에는 음덕 지금의 남양읍인데요. 남양시청에 있는 그쪽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 송산면 일대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거 뭐 시현은 안 하고 넘어갈까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3.1운동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잘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요. 그 국편 한국사 데이터베이스하고 3.1운동 데이터베이스에 나와 있는 원본 자료, 이게 특별 권고반 1, 2차 4월 2일부터 화성 지역은 4월 4일부터입니다. 14일까지 14일이 이제 송산면 일대에 무자비한 학살 방화가 이루어졌던 곳인데요. 그것을 이제 전반적으로 그 지도가 나와 있고요. 그 위에 제가 표시를 했던 것입니다. 오른쪽 특히 안성 방면에서 경성으로부터 진출을 해서 향남만 팔탄면 일대를 시작으로 해서 장안우정면 저 위쪽에 송산, 서신, 마도 또 음덕까지 1, 2차에 걸친 대대적인 학살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도를 통해서 원본 지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제가 생산한 3.1 만세운동 관련 자료는 특히 이제 아까 좀 전에 이제 자세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국편 소장 자료와 이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소장 자료로 구분이 돼 있다. C는 AB라고 하는 것은 뭐 같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동일군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정병 선생이 이미 예전에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착안을 해서 국편 이번 제가 발표한 재판 관련 기록 자료에 신문조서류 자료는 주로 A에 있습니다. 국편 소장 A에 사건 기록에 위주로 돼 있고요. 서문 기록에 대한 부분은 분석하신 거에 의하면 주로 사상 관련 위주, 사상 외에는 다 잡건 이렇게 돼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판 관련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 개인적으로 이제 붙인 따옴표를 해서 크게 5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신문 조서류가 있고요. 이거는 주로 이제 재판부의 공판 심할석 공판 이전까지 물론 그 독립운동사 자료집에는 그 부분적으로 재판 공판에 대한 관련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이후부터는 예심 청구 이후부터는 재판의 영역이기 때문에 별개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신문 조서류라고 했고요.
인물 카드는 용어가 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제가 기록한 인물 카드로 보고 있고, 이 6,264매 한 장이 양면으로 돼 있죠. 두 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장으로 보면 6,264매 중에 송산면일 때는 25명 카드, 면수는 50면으로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로 번호상으로는 26명인데요.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결문은 이제 3급 30이 있고요. 국가기록원에 19,167건이 있고 번역문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번역만 돼 있고 그 인물 정보라든가 판사들의 이름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형사 공소사건부, 여기서 공소라고 하는 것은 항소라는 의미입니다. 검사가 공소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피고인이죠. 피고인이 항소를 하는 것을 이제 공소라고 하는 옛 용어입니다. 은사, 감형, 사면, 복권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가출록 문서는 수용자와의 가출록에 관련된 것인데 송산 장안우정 상산면에서는 한 건만 있습니다. 장안우정 면에도 한 건만 있습니다. 그건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 기록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판결문에 대해서는 화성시가 2015년에 3급 30 장안우정 송산 서신면 일대 하고 또 예심 종결 결정까지 완역을 해서 잘 돼 있습니다. 색인까지. 그래서 이것을 활용을 했습니다. 국가보훈처도 판결문이 있지만 6,605건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는 형사사건부라든가 수형인 명부라든가 종합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국가기록원의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문조서류는 앞전에는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송산면과 관련해서는 수원구 만세시위 사건 2, 3, 2, 3 그리고 영인번호로는 21건, 2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발표문에 조금 이렇게 로마자 숫자가 잘못되어 있는 걸 이제 정정을 해드리고요. 수원구 만세시위 사건 1은 장안우정면 관련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다 아까 이제 경상지방법원 검사공문서로 탈초되지 않은 원본, 또 탈초본, 영인본이 다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검색도 되고요. 이거를 통해서 한 서너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단추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 일제 처분 과정의 결과에 대한 정보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좀 안 보이시겠지만 발표문에는 있습니다만 이거를 제가 세로로 한 이유는 이 신문조서 밑에 세 가지는 지방법원, 복심법원, 고등법원 재판의 영역이고요. 위에 있는 경찰, 검사, 예심괴 요것이 이제 신문조서류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색칠한 초록색으로 색칠한 부분이 예심 종결 결정이고요. 그 전후에 이제 신문조서류와 이제 공판이 이제 갈리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크게는 1에서 5번, 또 5번. 1에서 5번은 처음에 29명이 시위 현장에서 체포된 것이고요. 4월 13일은 말씀드렸다시피 특별검거반이 송산면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검거한 그 시점입니다. 그리고 4월 20일에는 추가 체포 범인을 지시한 날짜고요. 13번에서 16번은 6명이 추가로 체포가 돼서 총 35명이 예심계의 신문을 받는 게 17번부터 22번까지이고 23번부터 25번까지가 예심 종결이 거쳐서 기소가 되는 내용이고 그 이후부터는 재판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특별검거반의 만세운동 참여자 검거와 조사 상황과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른 문건에 보면 일제 스스로도 헌병 경찰이 너무 무자비하다. 이걸 은폐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만큼 굉장히 잔악하게 학살을 했던 것이고요. 그 소실가옥이나 사망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통계가 이렇게 증언이나 뭐 이렇게 정식 문건 이외에 예를 들어 3.1운동 피살자 명부 같은 데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셋째로는 아까 그 앞서의 표에서 보면은 주로 피고인 또는 범인으로 지목됐다가 피고인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있고 증인 풀려난 경우가 있고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풀려난 경우가 있는데 장안호 정면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장안호 정면은 내란죄로 하다 보니까 예심 신문이 5차례나 반복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증인이 피고인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참고인으로 왔다가 곧바로 또 피고인으로 되는 경우 아주 복잡한 상황이 많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는 송산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MF본에서 빠진 영인본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증거 자료는 민족부입니다. 시간이 좀 빨리 해야 되겠네요. 두 가지인데 일단 홍보경과 이제 김봉용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왼쪽이 원본 자료고 오른쪽이 영인본입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파란색, 초록색에 홍보경이라고 하는 거에 홍복의 이름을 긋고 김봉용이라고 수정한 부분이 나오고요. 밑에는 민족부입니다. 민족부에 홍복흥이 형이고요. 거기 서재라고 하는 봉용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오른쪽에 영인본은 홍 씨라고 하는 걸 전혀 확인할 수가 없죠. 이게 별개의 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같은 인물입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은 민족부를 확인한 일제 경찰이 홍복을 김봉용으로 바로잡고 그 위에 두 곳에 정정을 하게 됩니다. 탈초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고 이것이 그대로 국문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오른쪽의 빨간색은 일문 탈초가 국문으로 되는 과정에서 전혀 다른 내용으로 번역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홍복용, 김봉용이라는 사실을 이 탈초 과정에서 제대로 이제 반영을 했으면 추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재판부가 판사가 질문하는 과정에서도 홍복흥과 홍복용의 형제 관계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이제 추적을 할 수 있는 빌미가 원본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일제가 기록한 인물 카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명인데 26장입니다. 9번에 있는 박용환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혀 송산하고 관련 없는 인물인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기결수입니다. 22명 중에. 그래서 기결수와 미결수의 정보 내용이 이제 구분이 됩니다. 위에는 이제 기결수, 미결수고요. 밑에는 기결수 6명에 대한 정보는 이미 재판이 끝났고 1심에서 승복을 해서 이제 석방될 날만 기다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보가 굉장히 자세합니다.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은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은과 마사코의 결혼기념으로 은사령을 내린 겁니다. 4월 28일 이전에 확정 판결을 받은. 그래서 그 전에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156개월형을 받고 6명 6개월형을 받고 150일을 산입을 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도 며칠 있으면 석방이 될 텐데 그냥 뭐 크게 은면을 해서 풀려났습니다. 둘째는 미확인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데요. 차병역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수배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무슨 사건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좀 추적을 해봐야 될 내용이고요. 사진 보존 원판 번호로 동일 지역 동일 사건 관련자를 확인을 해서 동일인과 동일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명이 있고요. 이게 언제 찍혔고 언제 만들었는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추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32명이 기소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26명, 6장이 있으니까 한 장을 빼고라도 6명이 비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번호대로 나열을 하게 되면 기결수 6명은 51번부터 56번까지가 연결이 되고요. 나머지는 쭉 됩니다. 사이사이. 누군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칙은 없습니다. 원칙을 알면은 좋은데, 뭐 이거 정병호 선생님도 얘기를 하셨다시피 뚜렷한 원칙은 없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기결수 서대문 6명은 똑같은 장소에서 찍었습니다. 2장씩 돼 있고요. 밑에 미결수, 나머지는 미결수인데 2장은 위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조금씩 다르죠. 이거는 지금 제가 사진 원판 번호대로 한 것은 아니고요. 뒷배경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좀 나열을 해본 건데, 여기에 보시면은 위에 사진의 미결수에 보면은 서대문 감옥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는 서대문 감옥이었겠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마포, 그러니까 경성 감옥이죠. 마포 감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홍준옥의 가출홍 문서를 보면 언젠가 마포로 갔다가 마포에서 20년 8월 2일에 전주로 옮겨졌다가 전주에서 가출옥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다 경성 감옥에서 가출옥을 하거든요. 4명을 빼고. 그 사진에 보면 오른쪽에 사진을 봤을 때 오른쪽 보면 이름표는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실제로 뭐 수임 번호가 옆에 있고 그 이름표 밑에 날짜가 적혀 있는데 그 날짜가 정확히 판독이 안 됩니다만 9자, 7자, 16, 19 그러니까 1920년 7월 16일, 7월 19일 언저리로 이제 파악이 되는데 그 시점이면 대체로 홍준옥이 마포에서 전주로 가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도 요 미결수들의 사진은 마포가 아닐까 옮겨간 다음에 이게 왜 거기다 적어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름표는 아미가 나중에 다 떼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감옥에 있을 때 붙여 있을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결수 같은 경우는 판결문에 대한 부분은 송산면 일대와 장안우정면 일대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내용을 아까 말씀드렸고요. 장안우정면은 이 내란죄를 하려다 보니까 과정이 굉장히 늦게 일어났는데도 굉장히 많은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졌고요. 송산면 일대는 먼저 됐는데도 늦게 이루어졌고요. 내용을 보시면 32명이 기소가 돼서 1심에서 2심에서는 22명, 고등법원에 17명이 최종 결정이 됐는데 법령이 조금씩 바뀝니다. 홍준옥 같은 경우는 홍면옥의 동생이죠. 보안법에서 무죄를 받고 무죄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형량을 보면 바뀌게 되죠. 사면을 가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최종 판결에서도 그렇고 그런 내용들이 있고 뭐 그런 내용을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형사공소 사건부에 대한 부분은 국가기록원에서 형사사건부 22,144건을 DB로 기록으로 이제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으로 풀어서 하는데 판결 내용 중심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사건부 본연의 기능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송산면 일대는 홍면옥 등 2명에 대한 5면이 있고요. 장안우정면은 김영욱 등 27명이 6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송산면 것인데요.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고 내용이 인적 사항이 굉장히 잘 돼 있고요. 3급 30에 대한 부분이 돼 있고 여백과 비고의 본명, 사망 여부, 형기 변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복심법원 재판 판결문에도 도장으로 찍혀 있지만 이 내용이 더 칼라로 돼 있어서 더 확인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22명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는 좀 축약을 했습니다. 맨 뒤에 이제 부록으로는 조금 더 보완을 했는데요. 감형, 사면, 복권에 대한 내용을 오른쪽에 표시를 했고요. 왼쪽에 쭉 그은 것들은 구류일자입니다. 이 구류일자들은 신문조서와 대조해 보면 거의 정확하게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장점이 있다. 그리고 4번의 임팔룡을 보시면 본명이 김팔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신문 조서에도 한 번 나오는 이야기는 한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일제가 기록한 기록카드에도 김팔룡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임팔룡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민족부를 확인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기록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아까처럼 홍복용, 김봉용, 또 임팔룡, 김팔룡이 별개 인물로 알려지게 된다는 거죠.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문 과정에서 순국했던 내용들은 이 부분이 이제 일치하는 부분이 나중에 발견된 피살자 명부에 또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3.1운동 피살자 명부에 대한 사료 비판도 뭐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좀 더 면밀하게 돼야 된다 하는 부분이 이제 필요합니다. 이귀성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독립장을 받으신 이귀선이라는 분이 있고 이귀선이라고 합니다. 이명을. 이분이 송산 그 내용을 보면 송산면에서 만주로 망명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피살자 명부에는 서대문역모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사라졌으니까. 뭐 이봉구 장안우정면에 그 유명한 이봉구 같은 사람도 비슷한 사례입니다만 어쨌든 사료 비판이 좀 더 면밀하게 될 필요가 있겠다. 이거 임팔룡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왼쪽에 원본에 보시면 김팔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영인본 탈초, 일본어 탈초와 한글본에는 그냥 임팔룡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그 두 번째 신문조서 이명은 이명보로 되어 있고요. 민족부에 김팔룡으로 기재된 이유를 묻자 민족부가 잘못된 것이다. 김 씨는 내 의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족부에 고래 쓰레고 뭐 쓰레고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의붓자식을 말하는 거죠. 보면 의붓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자라고. 그러니까 성은 없이 그냥 팔룡으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팔룡은 김팔룡이다. 이 기록을 알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삭제돼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요. 재판관 이 가추록 문서를 좀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맨 밑에만 장안우정면 관련해서는 이영세 가추록 문서가 하나 있고요. 그거는 본인에 대한 건데요. 그것도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공범관계는 전혀 다른 인물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안성이나 뭐 이런 쪽에. 그 송산면 일대 홍준옥 가추록 문서에는 이 홍준옥 자체의 가추록 문서인데 다른 가추록 문서도 동일 사건과 관련된 공범들이 다 기재가 돼 있거든요. 거의 88, 90%는. 거기에 보면 저게 이제 구신서고요. 오른쪽에 위아래 두 장이 구신서고 그 사이에 있는 게 소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맨 왼쪽에 이제 공범 관계인데요. 21명, 홍준옥 외에 21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다 가추록을 한 것은 아니고요. 12년형을 받은 홍준옥 4명 중에 홍준옥이 제일 먼저 가추록을 했기 때문에 가추록 문서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홍준옥 가추록 문서로. 그 절차는 뭐 그 발표문 보시면은 나올 거고요.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홍준옥이 전주에서 유일하게 가추록을 했고요. 나머지 12년형을 받은 문상익, 왕광현, 홍면옥은 당시까지 가추록 대상자이고 가추록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감면 같은 걸 보면 약 9개월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 한 5개월에서 10개월 사이에서는 가추록을 했겠죠. 그 나머지는 다 이전에 가축을 했고 9번의 임팔룡은 21년 8월 25일 날 병사를 했다고 돼 있습니다. 순국을 한 거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교 대상으로 해야만이 전체적인 재판 관력 기록의 내용이 한 8, 90%는 틀이 맞춰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컨대 차경현이라는 사람을 이런 재판 기록 관련 기록의 5가지를 종합을 해보면 인적 내용과 행적이 일목요연하게 8, 90%는 확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 그리고 재판 관력 기록의 5가지를 종합한 내용들을 부록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좀 길어졌습니다. 예.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용창 선생님께서는 경성지방법원 문서를 비롯한 여러 자료로 송산면 일대의 만세운동 기록을 잘 분석해 주신 것 같습니다.